네, 첫 소식 조선일보 오면입니다. 지난 대선 때 진박 감별사로 자처하던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친박 내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이에 대해서 돈을 받았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이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돈을 내가 전달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2014년 10월쯤에 1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자수서, 그러니까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이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본인이 저렇게 진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뭐 모르겠어요. 최경환 의원은 계속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나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지만 뭐 결과야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시점 자체도 그렇고 2014년 10월에 최경환 의원이 그때 당시 경제부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부총리면 국가 예산을 집행하기도 하고 편성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삭감이 될 위기에 있었는데 그 삭감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건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한 전제로 얘기하면 이건 뇌물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돈을 지급했고 그 돈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뇌물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서 최경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본인의 어떤 지지 세력이나 아니면 당 장악력을 높이려고 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뭐 당내 갈등에 관계없이 최경환 의원이 만약에 이 문제와 연루돼서 뭐 혹시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박이 청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사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돈을 줬다면 구체적인 이제 상황을 자백하고 있는데 최 의원은 받았으면 할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최 의원의 관계 좋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그동안 굉장히 꾸준히 나왔거든요. 최경환 한국당 의원 측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관계를 볼 때 국정을 돈을 받았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 놀라운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최경환 이 부총리 당시에 이제 경제부총리였는데 사실상 이게 예산과 관련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 국정원에서 왜 돈을 이렇게 쉽게 받았나 이 정치권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아니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이 뭐 한 사람은 여당이고 한 사람은 야당이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보면 범친박 안에서도 무슨 박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촘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보면 뭐 멀박, 그렇죠. 원박, 진박 뭐 많았어요. 진박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으로 특활비 중에 한 40여 원을 받았는데 총선 앞두고 그중에 상당수가 진박을 감별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네. 이병기 전 원장과 최경환 의원 간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은 친박이라는 같은 그 소쿠리 안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 두 사람이 뭐 견원지간이라든지 네.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일단 박근혜라는 우산 아래에 있었던 건 맞지만 결들이 달랐다는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최경환 의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한 것이 이병기, 그러니까 그 이현수 기조실장 말 리스트 안에서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수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치. 그렇다고 본다면 소환은 불가피하죠. 그럼 한 정치인이 굉장히 치명적인 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느냐, 참고인이냐. 두 번째, 포토라인에 서느냐 안 서느냐. 그다음에 영장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러면 뭐 다음 주에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그 리스트에서 보면 1억 원의 돈의 입구는 지금 있습니다. 진술은 최경환 의원한테 갔다는 진술은 있는 것이고 최경환 의원은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수사가 불가피하겠죠. 불가피한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통상적으로 지금 국정원의 특활비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는데 관행적으로 예산 처리되면 이른바 국정원이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대국회 로비 내지 대정부 로비를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해 보이고 그 당시 10월 달에 최경환 그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최경환 입장에서는 그 조사가 불가피한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좀 위기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네, 최경환 의원 지금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유한국당 대표인 이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그걸 최 의원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건 내가 대답할 건 아니죠. 지금 자동 사망 절차로 가고 있잖아. 자동 사망 절차로 가고 있는데 뭘 그걸 물어요? 네, 지금 저만 그렇게 느낀 걸까요?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친박이 사망 절차로 가고 있다. 일부 희생자가 생기는 건 각오하고 갈 수밖에 없다. 또 이 홍준표 대표 측근들은 뭐 비리 인사와는 절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까지 한다고요. 사실 최경환 의원 약간 이 가시 같은 존재 아니었나요? 그죠.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이후에 이제 서청원 그 의원하고 최경환 의원이 책임지고 친박계 대표로서 물러나라 뭐 이런 이제 자진 탈당 권유가 있었죠. 의원 제명. 그런데 지금 때마침 이렇게 되면 만일 최경환 의원이 그러니까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줬다고 그 자백을 했고 또 하나는 국정원의 회계장부에 있다는 거죠. 최경환 1호군이라는 기재가 보도에 의하면.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정치자금법으로도 의율되겠지만 당시 경제부총리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뇌물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기소되는 순간에 이 당원권이 정지가 되고요. 그러면은 뭐 이후에 홍준표 대표가 생각했던 친박 청산의 그 과정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편한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가 아까 이렇게 표정이 약간 웃음을 참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까지 저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가요? 네, 여러 가지로 잘못 봤나 편해진 면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예. 네. 근데 사실상 뭐 한국당에도 이 이슈가 전혀 부담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권 전반적으로 좀 확산될 기미도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선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치권의 오랜 얘기 중에 하나가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 박순영 의원께서 뭐 표정이 밝은 것 같다. 저도 밝은 표정으로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박근혜 출당만으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역 의원들을 출당시키려면 뭐 의총에서 3분의 2 국회의원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난망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 그 국정원 특활비에서 최경환 의원이 직격탄을 맞는 이 측면이 홍 대표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나쁜 일인가? 별로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이 화장실 가서 웃는다 뭐 이런 표정을 화장실 가서 웃는다. 직접 웃기는 민망하니까 어쨌든 네. 정치적으로 보면 이른바 친박 핵심 의원들이 굉장히 위기에 몰린다. 더더군다나 또 원유철 의원 문제도 좀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네. 본다면 어쨌든 홍준표 대표의 희미한 미소와 관계없이 이른바 그 친박 핵심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몰리는 형국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실세 중에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다는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돈을 관리한 금고지기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면서 정치권이 일명 이현수 리스트가 돌고 있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명이 거론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정원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요. 국정원 명절 떡값 정도였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찌라시라고 보통 얘기하죠. 거기에 떠도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여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쪽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관례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조실장이 지금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현수 기조실장 같은 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날짜도 다 나왔죠. 지금 TF팀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누구에게 돈이 얼마 넘어갔는지 날짜까지 다 나왔는데 날짜까지 다 나왔어요. 그렇죠. 날짜까지 다 나오고 누구한테 전달되는까지 나왔고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금고가 따로 있는데 그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두 사람밖에 없대요. 기조실장하고 예산관. 딱 2명만?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3명 이상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그냥 입을 닫고 있으면 그러면 본인이 모든 걸 유용했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게 명확해야, 즉 돈을 받은 사람이 명확해야 본인은 그냥 전달자 역할만 했지 본인이 그걸 착복하거나 유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본인의 죄를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본인이 죄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에 보면 아마 변호사가 화끈하게 불어라. 화끈하게 불어라? 그래야 본인이 산다. 아마 이렇게 설득한 게 아닌가 하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직 확인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니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이현수 기조실장이 만약 입을 닫고 있을 때는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어쩔 수 처벌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 돈을 누구한테 전달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어 이현수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처벌을 좀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서초동에서 또 얘기는 이현수 기조실장이 갔을 때 이미 검찰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내사 상황에서. 그래서 이현수 실장이 입을 더 다물고 어떻게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또 나옵니다. 근데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 어마어마한 해 이제 국정원 예산 한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돈을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했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 4년 내내 사실 기조실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이 권력을 크게 쥐고 있던 사람, 금고까지 맡았다면 뭔가 좀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정원 특활비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 아닙니까? 국정원 예산은 사실은 지금 블라인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1조가 좀 넘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고. 아, 네. 그것도 추정이에요. 추정이죠. 왜냐하면 국정원 예산은 공개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중에 이제 4,700억 정도가 이제 특활비인데, 이 특활비는 원장 기조실장 예산관 3명만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인데, 아까 제가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게 단순히 예산을 위해서 국회 내지 정부 로비만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이게 전방위적으로 전 부처에 간 것인지 이제 모르는 문제인데, 이게 왜 이제 뚜껑이 열리게 됐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적폐청산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간조사위원회들이 지금 국정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조사위원회로 들어갔으면 제일 먼저 들여다볼 게 예산 아니겠죠. 네. 예산을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을 보면 국정원의 특활비가 정말 국정원답게 쓰인 것인지 네. 국내용으로 쓰인지는 아마 이 진상조사위원회들이 먼저 봤을 겁니다. 사실 그럼 과거에 이제 검찰에서 국정원 수사를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조사위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이제 수사 의뢰로 검찰이 넘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권하고 다르게 민간이 리스트를 봤다면, 그다음에 이걸 근거로 수사 의뢰를 했다면 그 리스트가 거의 상당 부분 검찰로 넘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검찰도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가 있는 게, 그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이걸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국정원의 특활비가 전 부처에 걸쳐서 또 여야 할 것 없이 전 여의도 국회의원들에 걸쳐서 전방위 일종의 로비가 이루어졌다면 과연 검찰이 이 리스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근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렇게 것이고. 전방위적으로 이 돈이 뿌려졌다면 이게 뭐 관행이었다, 범법 위법 행위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도 성격.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근원적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인지 아니면 그 정권의 정무기관인지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기관이 국회의원에 돈을 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 그다음에 뭐 산업 스파이 문제에 대해서 쓰라고 있는 돈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민트라든지 뭐 그걸 위해 쓰라고 있는 돈이지, 각 부처의 로비 자금으로 국정원 특활비가 쓰인다라고 본다면 국정원 예산을 애시당초 묻지마 예산으로 한 그 취지가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뭐 최경환 의원하고 뭐 여야 의원 5명 정도 돈을 받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국정원의 존립 문제까지도 지금 이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정도로 인화성이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나 지금 떨고 있니? 하는 여야 의원들 꽤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자유한국당 유여해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포털 검색어 1위로 오르면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포항 지진, 문재인 정부의 하늘이 주는 경고, 즉 천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티즌들이 들끓으니까 이에 대해서 류호의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고 참으로 안타깝다. 천모를 받는다는 발언 내용은 결단코 없었다. 일부 의견 내지는 지적을 전달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본인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도가 좀 잘못 알려졌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 문재인 정부가 뭐 얄밉기도 하고 밉기도 해서 뭐 최고위에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지진 피해를 이렇게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하는 얘기면 굉장히 많이 걸러서 정말 이게 그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말인가를 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좀 검증을 받고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다. 만일 저런 경우가 뭐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저런 그 돌출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개념 없는 발언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선거판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류호의 최고위원 개인의 문제보다는 전 당에서 좀 유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좀 엄중 경고를 하든, 뭐 최고위원을 경고한다는 게 좀 우스꽝스럽습니다만은 홍준표 대표께서도 좀 자중하라는 강한 언질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최 교수님. 예.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의 하늘이 주는 경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판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 포항에 지진 당한 분들은 그럼 하늘의 뜻 때문에 저렇게 당했다는 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는데 포항에서 그러면 지진이 일어납니까? 그 논리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늘의 뜻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에요. 본인은 지금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본인의 발언 중에 천심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서 비판하는 거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야당의 최고 의원으로서. 그러나 그것을 지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야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당하고 지진을 당한 그 포항 주민들을 좀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텐데 그게 하늘의 뜻 때문에 저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분들은 얼마나 지금도 추위에 떨고 체육관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가슴속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국민들 모두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희망도 줄 수 있으니까 발언을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추위에 떨고 있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포항 주민들, 이재민들의 마음을 닦아줘야 할 정치인의 적절한 발언이었는지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선 앞두고 그중에 상당수가 진박을 감별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네. 이병기 전 원장과 최경환 의원 간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은 친박이라는 같은 그 소쿠리 안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 두 사람이 뭐 견원지간이라든지 네.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일단 박근혜라는 우산 아래에 있었던 건 맞지만 결들이 달랐다는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최경환 의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한 것이 이병기, 그러니까 그 이현수 기조실장 말 리스트 안에서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수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소환은 불가피하죠. 그럼 한 정치인이 굉장히 치명적인 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느냐, 참고인이냐, 두 번째 포토라인에 서느냐 안 서느냐, 그다음에 영장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러면 뭐 다음 주에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그 리스트에서 보면 1억 원의 돈의 입구는 지금 있습니다. 진술은 최경환 의원한테 갔다는 진술은 있는 것이고 최경환 의원은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수사가 불가피하겠죠. 불가피한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통상적으로 지금 국정원의 특활비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는데 관행적으로 예산 처리되면 이른바 국정원이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대국회 로비 내지 대정부 로비를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해 보이고 그 당시 10월 달에 최경환 그 의원이 경제부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최경환 입장에서는 그 조사가 불가피한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좀 위기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네, 첫 소식 조선일보 오면입니다. 지난 대선 때 진박 감별사로 자처하던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친박 내에서는 이 멸종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이에 대해서 돈을 받았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이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돈을 내가 전달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2014년 10월쯤에 1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자수서, 그러니까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이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본인이 저렇게 진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뭐 모르겠어요. 최경환 의원은 계속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나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지만 뭐 결과야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시점 자체도 그렇고 2014년 10월에 최경환 의원이 그때 당시 경제부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부총리면 국가 예산을 집행하기도 하고 편성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삭감이 될 위기에 있었는데 그 삭감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건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한 전제로 얘기하면 이건 뇌물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돈을 지급했고 그 돈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뇌물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서 최경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본인의 어떤 지지 세력이나 아니면 당 장악력을 높이려고 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뭐 당내 갈등에 관계없이 최경환 의원이 만약에 이 문제와 연루돼서 뭐 혹시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박이 청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사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돈을 줬다면 구체적인 이제 상황을 자백하고 있는데 최 의원은 받았으면 할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최 의원의 관계 좋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그동안 굉장히 꾸준히 나왔거든요. 최경환 한국당 의원 측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관계를 볼 때 국정을 돈을 받았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 놀라운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최경환 이 부총리 당시에 이제 경제부총리였는데 사실상 이게 예산과 관련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 국정원에서 왜 돈을 이렇게 쉽게 받았나? 이 정치권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아니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이 뭐 한 사람은 여당이고 한 사람은 야당이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보면 범친박 안에서도 무슨 박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촘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보면 뭐 멀박, 그렇죠. 원박, 진박 뭐 많았어요. 진박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으로 특활비 중에 한 40여 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편한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가 아까 이렇게 표정이 약간 웃음을 참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까지 저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가요? 네, 여러 가지로 잘못 봤나 편해진 면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예. 네. 근데 사실상 뭐 한국당에도 이 이슈가 전혀 부담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권 전반적으로 좀 확산될 기미도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선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치권의 오랜 얘기 중에 하나가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 박순영 의원께서 뭐 표정이 밝은 것 같다. 저도 밝은 표정으로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박근혜 출당만으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역 의원들을 출당시키려면 뭐 의총에서 3분의 2 국회의원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난망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 그 국정원 특활비에서 최경환 의원이 직격탄을 맞는 이 측면이 홍 대표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나쁜 일인가? 별로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이 화장실 가서 웃는다 뭐 이런 표현을 화장실 가서 웃는다. 쓰잖아요. 직접 웃기는 민망하니까 어쨌든 네. 정치적으로 보면 이른바 친박 핵심 의원들이 굉장히 위기에 몰린다. 더더군다나 또 원유철 의원 문제도 좀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네. 본다면 어쨌든 홍준표 대표의 희미한 미소와 관계없이 이른바 그 친박 핵심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몰리는 형국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실세 중에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다는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오네요. 최경환 의원 지금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유한국당 대표인 이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그건 최 의원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건 내가 대답할 건 아니죠. 지금 자동 사망 절차로 가고 있잖아. 자동 사망 절차로 가고 있는데 뭘 그걸 물어요?
네, 지금 저만 그렇게 느낀 걸까요?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친박이 사망 절차로 가고 있다. 일부 희생자가 생기는 건 각오하고 갈 수밖에 없다. 또 이 홍준표 대표 측근들은 뭐 비리 인사와는 절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까지 한다고요. 사실 최경환 의원 약간 이 가시 같은 존재 아니었나요? 그죠.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이후에 이제 서청원 의원하고 최경환 의원이 책임지고 친박계 대표로서 물러나라 뭐 이런 이제 자진 탈당 권유가 있었죠. 의원 제명. 그런데 지금 때마침 이렇게 되면 만일 최경환 의원이 그러니까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줬다고 자백을 했고 또 하나는 국정원의 회계장부에 있다는 거죠. 최경환 1억 원이라는 기재가 보도에 의하면.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정치자금법으로도 의율되겠지만 당시 경제부총리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뇌물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기소되는 순간에 이 당원권이 정지가 되고요. 그러면은 뭐 이후에 홍준표 대표가 생각했던 친박 청산